네, 오늘 그 라이브 경영 런치 MB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그 연말이라서 다들 바쁘시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연말 송년회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고, 다시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보니까 병원들이 다시 조금씩 좀 환자들 오는 것들 타격을 받고 있는 병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연말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것을 강타한 시점인 것 같아요. 좀 좋아지나 했더니 다시 이제 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병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럴수록 우리가 좀 더 잘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내는 시기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이제 저희 그 유튜브에 그 비전 설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올려놨어요. 이제 개인 비전 설계도 올려놓고 그리고 BSC 부서 비전 설계도 올려놨고요. 제가 비전 설계에 대해서 이제 올려놓은 게 많은 병원들이 이제 연말 12월 되면 하는 게 사실 새해 비전 수립이잖아요. 내년에는 아마 부서 비전이라든지 환경 비전 수립하는데 좀 생각보다 다들 예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종합병원들 비전 수립할 때도 과거와 다르게 내년에 좀 예상 못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죠. 뭐 코로나19도 더 확진자가 늘어나서 더 지금 안 좋아질지, 아니면은 뭐 내년 또 봄 이후로 좀 괜찮아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좋아지는가 했더니 최근에 또 새로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또 난리죠, 전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이제 수립을 해야 될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 원래 우리가 환경을 잘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좋았다는 환경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항상 위험이 있고 리스크도 있다 그러고, 그런 환경들은 항상 변화가 있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지가 경영에 이제 매우 중요한 좀 하도인 것 같아요. 우리 그 필립 코털러의 그 마케팅 3.0을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예견할 수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견할 수 없다라는 거, 예전에는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패턴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쵸? 이제 경기가 뭐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정기적인 어떤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학자들이 분석도 하고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새 시대에는 뭔가 이런 그 정해진 패턴에서 움직이지 않는 많은 변수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견할 수 없는 시대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내년을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우리 최근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그렇죠. 그만큼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변수도 너무 예견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나갈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그때그때 새로운 문제가 발견했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가는 어떤 역량이 지금 매우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 작년에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중국에 들어온 게 그냥 뭐 한국에 완전히 있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요. 중국에 병원 하면서 잠깐 저희 이제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사서 온라인 컨텐츠를 좀 유통하는데 오프라인 좀 세미나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저도 한 몇 개월 예상하고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 강의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로 중국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죠. 그리고 뭐 2, 3개월 뒤에는 나갈 수 있겠지. 뭐 6개월 뒤에는 나갈 수 있겠지. 한 게 벌써 이제 2년이 다가가고 있네요. 참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이런 뭐 좀 괜찮아지겠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달려왔고, 그럼 이렇게 가는 환경, 못했던 일들이 막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새로운 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사실 지금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유튜브도 런칭하고 여러분들의 더 많은 컨텐츠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도 많은 부분에 지금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오프닝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개원하는 원장님들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 여러분 원장님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코로나 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코로나가 아니면 제가 지금 중국에 있을 텐데 어떤 코로나 환경에서 계속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 어떠한 영역을 좀 더 가치 있게 줄까 했을 때 우리가 갓 시작하는 개원 영역에서 시작하는 분들은 사실 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또 어떤 새로운 걸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롭게 시작하는 영역에 더 좋은 가치를 주고 어떤 새롭고 정말 혁신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놀라운 좋은 병원을 좀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우리 더 오프닝인데요. 너무 많은 원장님들이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부분은요, 결국 우리가 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다 겪고 있어요. 결국 이런 문제들은 병원에 있다 보면 계속 터지죠. 예, 저도 병원 경영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많은 다양한 일들이 터집니다. 이런 일들이 터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만들어 가느냐가 이제 우리가 비전 수립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고요. 그게 또 관리자나 리더의 역량에 매우 중요해진 것 같아요. 따라서 리더들이 이제 어떤 변화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보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심도 깊게 고민해보는 단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계획을 수립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 못하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경영 전략을 짤 때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하는데요. 뭐 다양하게 올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더 나눠서 전략을 수립해 보는 건데요. 사실 코로나가 계속 안 좋아졌을 때, 계속 이제 좋아지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한 4, 5월에 코로나가 좀 좋아졌을 때는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갈 건지 좀 더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수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새해 그 비전을 수립하고 있죠. 더 오프닝도 그렇고 아라 메디컬 그룹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좀 더 그런 생각을 나눠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또 우리 이제 영양학회에서도 제가 이제 환경 분석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 나갈까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 하나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제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고 있는 것도 이 뭐죠? 예,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채널에서 만나거나 칼럼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제 이렇게 라이브를 베이스로 한 이렇게 실시간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인데요. 제가 최근에 만난 원장님이 지방에 있는 원장님이세요. 지금 이렇게 줌이나 온라인 베이스로 이제 학회를 듣다 보니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원장님이 서울까지 가려면 사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도 시간도 그렇지만 뭐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오고 가고 하는 그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크겠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이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그 시간에 딱 들을 수 있고 또 뭐 한 번 더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한 4, 5년치 그 학회 점수를 다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이제 시대가 바뀌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이 없어질까? 코로나가 만일 우리가 종식된다고 해도 없어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이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저희 그 회사에 그 파트타임 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이제 사실 대학교 신입 직원 때부터 이 온라인 수업을 들은 거예요. 줌으로 교수들 수업을 들은 거예요.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코로나 이후로도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어, 더 좋은지를 벌써 경험을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새로운 뉴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이제 소비자하고 소통하는 채널들이 이제 이런 뭐 라이브 방송도 있을 수 있고요. 원장님들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네이버 리뷰를 이렇게 원장님이 영상으로 해주면서 뭐 다시 피드백하는 영상도 있고요. 또 원장님들이 하는 시술이나 이런 거를 유튜브나 이런 거를 또 많이 알려주고 어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소통이나 지식의 교류나 다양한 방식을 이런 뭐 유튜브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환자들하고 소통도 좀 더 이런 매체를 써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뭐 고객 씨하는 차원에서 고객과의 어떤 그 뭐 나아지는 부분들 치료해서 이런 부분도 또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병문안 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고객들한테도 또 잘 찍어서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양학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음식 만드는 거 소비자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병원 음식이 싱겁기도 하고 또 영양소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맛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왜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다 또 찍어서 같이 공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뉴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에요. CRM도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좀 더 고객과의 소통을 해나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최근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병원 가끔 방문할 때, 막 저를 알아보시는 원장님들이 너무 많고 직원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뭐 EMBA나 뭐 관리자 과정을 통해서 제 영상을 계속 보신 거죠. 저도 되게 놀라워요. 어떤 분은 제 목소리를 알아보시는 원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더 고개 갖고 어떻게 좀 더 소통을 잘하고 또 깊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만들어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제가 또 제시한 게 원픽이라고 하는데 많은 전략을 실행하기보다는 정말 가치 있는 전략 하나를 고객 확보의 어떤 고객 서비스가 됐던 고객한테 주는 CRM적인 요소가 됐던 원픽을 찾아서 고객들이 이 병원은 정말 갈만해. 왜냐면 이제 고객들이 그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온라인에서 검색이라든지 온라인 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후기 피드백들을 상당히 중요시 보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사실 어떤 뭔가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만족적인 요소 부분을 잘 남기진 않고요. 정말 내가 매우 만족했거나 뭔가 확 가치를 느꼈을 때 남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병원에서 소비자의 어떤 치료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와의 소통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서 원픽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내년에는 이런 원픽을 어떻게 접점해서 만들어갈지 마케팅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영양학회 강의를 했으니까 뭐 그 예를 들면요. 음식을 소비자들이 병원에서 밥을 먹는 접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음식이 좀 특별함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뭐 최근에 뭐 고급스러운 용기에다 주는 데도 있고요. 뭐 또 건강 음료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어떤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병원은 뭐 소스, 우리 병원만의 놀라운 그 소스를 네이밍도 하고 브랜딩도 하고 해서 소비자한테 제공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 라운딩을 통해서 소비자하고 소통을 좀 더 잘하고 그리고 함께 어떻게 좀 더 그 영향을 잘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어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식사일기라고 해서 우리 병원의 식사들을 잘 블로그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잘 공유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원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놀러 왔던 거 요양병원인데 이제 퇴원할 때 보호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왔을 때 보호자가 식사를 못했을 수도 있으니 뭐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가는 분들한테는 도시락도 싸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음료도 제공해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또 낸 요양병원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뭔가 우리 병원을 확실히 기억할 수 있고 우리 병원을 확실히 소개해 주실 만한 어떤 원픽을 하나씩 찾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원픽을 잘 찾으면은 고객 갖고 놀라운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또 피드백을 남길 거 아닙니까? 아, 참 좋았다, 좋았다. 요즘 제가 이제 병원들 개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전략 짤 때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어떤 매우 만족 요소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예요, 사실은. 결국 소비자들은 매우 만족을 느꼈을 때 소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매우 만족 요소를 각 접점에서 진료 접점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낼 거고 뭐 아까 뭐 음식 접점에서도 있을 거고요. 각 많은 접점들이 있잖아요. 소비자가 실제 병원에서 만나는 그런 다양한 접점에서 무엇을 우리가 원픽을 줄 거냐, 매우 만족을 줄 거냐 이거를 생각해내고 그리고 액팅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새 전략에 매우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새 전략 짜실 때 이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어떻게 잘 해나갈 거냐. 이건 직원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고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병원에 이제 경쟁이 심해졌지 않습니까? 결국 병원들이 이제 CRM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CRM 전략의 원픽, 우리 병원을 딱 픽할 수 있는 우리 병원만의 어떤 특별함을 하나는 접점마다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무엇으로 만들 건지를 잘 고민해서 좀 전략에 우리 방영한다면은 아마 성과가 나을 수밖에 없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짤 때 BSC라는 이제 아마 유튜브 보셨을 거예요. BSC라는 도구를 써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BSC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세스 관점이나 고객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결국 사람이죠. 사람이 역량이 안 되면은 직원들, 의사 뭐 다 똑같죠. 역량이 안 되면은 액팅할 수가 없죠. 액팅하지 않으면 성과 나지도 않고요. 결국은 내가 새롭게 이런 거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학습 성장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요소들을 잘 짜 나가야지만 어떤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새 비전을 짜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문제를 그때그때 잘 해결하는 역량을 잘 배관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갈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하게 짜서 뭐 내년도 코로나가 계속 갔을 때 코로나가 좀 좋아졌을 때 짜서 전략을 좀 나눠서 짜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략 짤 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 적용할지 도입할지 그리고 CRM 베이스에서 원픽을 어떻게 만들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년부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그 외부에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좀 더 질문하면 소통도 하고요. 제가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교류하는 방식의 라이브 방송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 아라 카페나 아라 그 홈페이지에 올라갈 건데요. 내년 1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아라 유튜브 계속 보다가 궁금한 것들 생길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 이런 라이브 때 여러분들이 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방송이, 라이브 방송이 2022년부터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